안녕하세요. 옵티컬 브라이유 레코니션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한 박민규입니다. 브라이유라는 단어, 이전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생소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영어식 발음으로 브레일이라고 보통 하는데 저는 프랑스식 발음을 좀 더 살려보려고 브라이유라고 읽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린 이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전드가 되고 싶었으나 레가시가 되어가는 그러나 행복한 프로그래머 박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브라이유 기억나시나요? 브라이유 무슨 뜻을 가진 단어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사람의 이름입니다. 1809년 프랑스 크블레에서 출생한 루이 브라이유라는 사람의 이름이죠. 이분의 이름이 바로 오늘날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점자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루이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자면 이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 작업장에서 사고로 눈을 크게 다치셔서 실명하게 됩니다. 그 후 메인 학교에서 공부하던 중에 야간 군사 작전용으로 사용되던 특수 문자를 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나이가 불과 15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지적 능력으로 점자를 발명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는데요. 결국 많은 어려움과 탄압으로 인해 그의 생전에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의 사후 약 20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 유럽 전역 장애인 학교의 점자가 보급되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그의 초상화가 조금은 슬퍼 보입니다. 아무튼 이분이 만드신 점자가 오늘날 현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컬 브라이유 레코니션은 카메라가 광학장치를 이용해 점자를 캡처해서 이를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자로 인식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점자를 인식할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논문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많은 논문이 있지 않았지만 특이하게 러시아에 있는 R&D 센터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고 많은 참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레티나넷 아키텍처를 사용했다는 것과 DSBI, 안젤리나 점자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레티나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이용해 멀티스케일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백본마다 두 개의 서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앵커 박스가 각각 크래시파잉과 리그레싱에 용이하게 만들고 특히 포칼 로스 펑션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 모델이 되어버렸지만요. 그리고 앞서 논문에서 제시된 데이터셋 DSPI와 안젤리나 점자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작고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책을 캡처한 점자 위주로 구성되었다 보니 다양한 점자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멘토님과 논의하던 중에 욜로의 최신 버전 V8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욜로 V8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려보자면 레티나 모델과는 달리 앵커 박스를 따로 만들지 않고 바로 예측하는 앵커 프리 디텍션과 3x3 컨볼루션을 메인 빌딩 블록으로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시연에 앞서서 OBR을 위한 시스템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UI 영역은 스트림릿을 이용해서 빠르게 개발한 후 프론트 영역을 구성하였고요. 패스트 API를 이용해 욜로 레티나넷 모델의 예측 결과를 받아올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초기에 감지된 점자를 문자로 해석하기 위해 NLP 모델인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으나 데이터 수급 및 가성비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판단하여 실제 해석은 점자와 문자 사이의 1:1 매핑 단계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웨그를 통해 자동으로 생성된 패스트 API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스트림릿을 이용한 UI 화면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한데요. 시간 관계상 가장 성능이 좋았던 욜로 X 모델을 기준으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업로드할 이미지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미리 준비해 놓았던 점자 이미지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점자를 올리게 되면 컴피던스 스레스홀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디폴트 값으로 0.5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욜로 모델이 어떻게 이 이미지를 인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소 놓친 오브젝트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타입을 선택함으로써 이 레이블의 형태들을 좀 바꿔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숫자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브레일이라고 아까 브라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브라이유라고 변경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점자로 변경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직 테스트 버전이지만 이것에 대한 1:1 매칭으로 영어의 알파벳으로 변환했을 때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테스트 단계이고 사실 완전하게 하려면 약간의 어떤 NLP적 기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해 주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더, 제규어, 판다, 이 부분은 이제 대문자로 표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건 이제 약간 접속사 같은 의미고요. 특수문자 부분이고요. 판다, 온카, is the largest native cat 이렇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매트릭스와 느꼈던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욜로 모델을 적용하여 MAP 0.93 이상의 높은 점수를 달성했지만 컴퓨전 매트릭스상 점자 24번을 40번으로 잘못 예측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프리시전과 리콜을 확인해 보니 24번 리콜 점수와 40번 프리시전 점수가 매우 낮았는데 두 점자 간의 모양의 유사도가 높아서 모델이 혼돈한 것이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강하고 어그멘테이션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프리시전과 리콜의 변화는 없었고 그러던 중 혹시 가장 원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레이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 결과 24번이 돼야 할 점자가 40번으로 잘못 레이블링 된 것을 발견하고 레이블을 수정한 이후 다시 학습시킨 결과 MAP 0.96 이상의 아주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드려 보자면 우선 문제가 발생하면 실험을 위한 기본적인 가정들이 옳은지 먼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기본 가정은 옳다는 전제하에 추론을 펼치게 되는데 만약 기본 가정이 틀린 경우 그 이후 실험으로는 결코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 레이블이 틀린 사례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인사이트는 테스트 중 0.9 이상의 높은 MAP를 달성한 욜로X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데이터셋에서는 알파벳 V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왜 V를 감지하지 못했을까? V를 제외한 A부터 Z까지 대부분의 알파벳을 감지해낸 것을 보면 모델이 사실상 패턴을 학습했다고 봐야 하는데 왜 V를 감지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멘토님과 대화를 하면서 나름 정리를 했던 뇌피셜인데 우리는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언제나 패턴 인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패턴과 데이터 사이 그 어디쯤 된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패턴 인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왼쪽에 보이시는 사례가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한 챗 GPT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연산조차 수행하지 못했다는 예시인데요. 지금은 패치가 되었지만 완전한 패턴 인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K폴드나 앙상블과 같은 다양한 모델의 예측치를 조합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진행돼야 될 추가 개발에 대해서는 문자를 추출하여 정리하는 기능 및 영어 번역, 고도화, 그리고 한국어 점자 번역 기능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마지막으로 한국 최초로 한글 점자를 완성시키시고 장애인을 위해 교과서를 출판하신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